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무한항공특화산업단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 3월 산단 조성이 마무리되면 무안공항의 국제선 노선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의회가 김훈 전 의원 제명건을 두고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명 결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 제출한 의회 답변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점점 확대되면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지침과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무안국제공항 주변의 항공기 정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비 인프라가 부족한 저비용 항공사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고공성장 중인 저가 항공사. 하지만 항공기 정비 시설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공항마다 자체 정비 시설을 갖춘 대형 항공사와 달리 저가 항공사는 정비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해외로 나가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와 민간 항공기 등의 정비 수요를 겨냥한 항공특화산업단지가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기본계획 심의 등의 관련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형 LCC, 소위 말해서 LCC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인프라를 좀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또 새로운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안구는 토지 보상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오는 2021년 12월까지 산단 조성이 마무리되면 항공기 운항에서 정비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무안공항의 국제선 노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성장 산업이 새로 만들어짐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가지고 청년 인구가 증가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 공항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목포시의회가 김훈 전 의원을 제명한 뒤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명당한 김훈 전 의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일부 의원들이 탄원서를 내며 동조하고 나섰고 의장 등 또 다른 의원들은 제명 결정에 찬성하고 나서는 등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의회에는 성희롱 의혹으로 제명 결정이 난 김훈 전 시의원이 법원에 낸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일 통보됩니다. 이에 목포시의회 김휴한 의장은 법원에 지난 16일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표결로 제명 결정됐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목포시의회가 모두 제명에 찬성하는 것처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의원이 그 의견을 물어봐야지. 나머지 의원들은 한도 몰라 그랬다니까. 운영위원장도 몰라 그러고 나 역시 몰랐고. 또한 김훈 전 의원이 성희롱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서술된 것은 과장됐다며 일부 의원들이 의장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시의회 의장이 1,100만 원의 시 예비비를 쓴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유사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변호사를 그래서 소송 대리인으로 많이 지적을 합니다. 이 과정에 김훈 전 의원에 공감하는 5명의 의원이 김 전 의원의 제명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수준이 정말 천박하죠.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희롱이 도대체 얼마만큼 큰 문제인가를 머릿속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목포시 의회가 이미 결정이 난 김훈 전 의원의 제명권을 두고 갈등과 반목을 이어가면서 식물의회라는 오명은 물론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전남도 교육청 조례에 명기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용어 변경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보람이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노동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사용자의 관점인 근로라는 용어가 쓰인다며 앞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인 노동이라는 단어가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전남도가 유입 차단을 위해 곳곳에서 방역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고 수준의 방역 태세로 차단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다는 전라남도. 과연 방역 현장은 어떨까요? 김호 기자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전남 지역 시군마다 한 곳씩 주요 거점에 설치된 소독시설. 줄지어 들어가는 차량들. 하지만 차량 외부만 소독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내부 소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행동 지침에는 차량의 외부와 함께 내부를 소형 분무기로 소독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발판은 밖으로 꺼내 세척 소독해야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거점 소독시설 사무실에도 이런 내용의 지침이 부착되어 있었지만 정작 근무자들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차량 내부 소독에 필요한 소형 분무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교육은 혹시 뭐 어떻게 근무하라,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그런 교육. 그러면 방금 이 지침도 좀 처음 보시는 건가요? 또 다른 거점 소독시설. 공무원 없이 주민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 1명과 주민 2명 등 3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차량 내부 소독에 쓸 소독기는 먼지가 쌓인 채 창고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에 대한 소독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달라는 그 인포를 받았으면 제가 해드릴 텐데 그런 인포는 아직 못 받았어요. 차량 외부를 소독해도 운전자가 접촉하는 운전대와 발판, 좌석 등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으면 방역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시군에 있는 방역부서가 지금 이제 ASF가 발생을 해서 이제 전 인력이 다 지금 거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이제 지금 약간 미흡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농식품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방역 현장에선 구멍이 숭숭 뚫린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요 축제를 앞둔 각 시군에 최고 수준의 방역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는 축제 취소나 연기가 어려울 경우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행사장 주변에 소독 시설을 확대하는 등 차단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해남 우수영 관광단지 일대에서는 2019 명량대첩 축제가 열리고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는 주말에 모터스포츠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해 일본을 간 여행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첫째 주 일본행 여행객은 모두 4,300여 명이었지만 매주 줄면서 지난달 마지막 주에는 1,200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7월 일본 여행객 수는 2만 1,000여 명에서 지난달에는 9,700여 명으로 50% 이상 줄었습니다. 어젯밤 여수 해상에서 19명이 탄 낚싯배에 불이 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큰 피해가 날 뻔했지만 선장과 선원 낚시객들이 침착하게 대처한 덕분에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다 낚시를 즐기기 좋은 가을철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낚싯배 곳곳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선실 안에는 황급히 불을 끈 듯 깨진 나무판과 잿더미가 널려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여수 백도 근처 해상에서 19명이 탄 갈치낚시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급히 경비함정 3척을 보내고 헬기까지 준비할 정도로 긴장한 해경. 다행히 불길은 대부분 잡혀 있었고 해경은 큰 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 긴장을 하고 왔습니다.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그런데 다행히 가니까 소화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먼 바다에서 항해하던 선박에서 불이 난 만큼 초기에 진화가 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낚시객이었습니다. 발전기 쪽에서 연기를 감지하고 선실 바닥을 부순 뒤 신속히 화재 진압을 시작한 겁니다. 밑에 두드려보니까 벌써 거기 불이 이제 퍼가지고 딱 올라오더라고요. 가지고 소화기로 깨가지고 이제 구멍 나길래 이제 거기다 대고 소화기 쏘고 하나. 선장은 곧바로 무선 장치로 조난 신고를 하고 낚시객들과 함께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까지 동원한 끝에 10여 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바다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당한다고 될 게 아니고 어차피 바다에서는
이 독립된 세계란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갑작스러운 불에 기민하게 대응한 선장과 선원, 낚시객들이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 목포의 한 사립유치원을 방문해 내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인 에듀파인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유치원 학부모 등을 만나 유아교육 개선점 등도 청취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오후에는 해남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마을 교육 공동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